안녕하세요. 나이 68살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어디에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예요. 친구들한테도 말하기 창피하고 교회 권사님들한테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겪은 일이 너무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아서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지 아니면 제가 너무 구식사고를 가진 건 아닌지 계속 마음속으로만 되뇌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컴퓨터 관련 일을 하는데 미국 회사에서 스카우트해서 5년 전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손자를 낳았어요. 며느리가 한국계 미국인인데 부모님이 일찍 이민을 가셔서 영어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이 하나뿐인데 드디어 대를 이을 손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말했죠. 엄마가 가서 산후조리 도와주고 애 봐줄까? 그런데 며느리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산후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섭섭하기는 했지만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서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엄마,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어린 것 같아. 엄마가 좀 와서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손자를 남한테 맡기느니 할머니인 제가 가서 봐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비자 신청하고 석 달 동안 가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미국 가기 전에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손자 옷도 사고 이유식 만들 때 쓸 한국 조미료들도 챙기고 아들 좋아하는 김치도 담가서 가져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만 해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뉴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나와서 반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5년 만에 보는 아들이 그새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얼굴에 다 써 있었어요. 며느리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영어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발음이 어색해서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고생 많았어라고 했더니 멍하니 아들을 쳐다보더라고요. 아들이 통역을 해주고 나서야 감사해요라고 하더군요. 첫날은 그럭저럭 넘어갔어요.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 새벽에 손자 우는 소리에 깼어요. 며느리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일어나서 내가 볼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괜찮아요라면서 제가 손자를 안는 걸 은근히 막더라고요. 아이가 할머니를 아직 낯설어 해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직접 했어요. 손자가 우는데 할머니가 안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며느리는 자꾸 자기가 하겠다고만 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육아를 도우려고 했는데 정말 답답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먼저 이유식 문제였어요. 손자가 8개월이었는데 저는 당연히 밥을 곱게 갈아서 미음 끓여주고 당근이며 시금치 같은 야채도 삶아서 갈아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집어먹게 해요. 손으로 만져보고 씹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나를 큼직하게 잘라서 손자 앞에 놓더라고요. 손자가 바나나를 집어서 온 얼굴에 묻히면서 먹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애가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큰 걸 주면 목에 걸리면 어떡해? 그렇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영어로 아들한테 뭔가 빨리 말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자기 육아 방식을 무시한다고 했대요. 아들이 저한테 와서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엄마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하니까 맞춰주면 안 될까?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라가 다르니까 방식도 다를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그 다음 일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손자가 저녁에 자꾸 울어서 제가 안아서 재워주려고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울면 안아주고 달래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울어도 내버려 두세요. 스스로 진정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러면서 정말로 손자를 침대에 혼자 놔두고 나오더라고요. 손자가 30분 넘게 울어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견디지 못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제 앞을 막으면서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정말 맞는 거니? 애가 저렇게 울어도 그냥 두는 게?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국에서는 정말 그렇게 해. 아이 독립성을 키워주는 거래. 처음에는 나도 이상했는데 소아과 의사도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런데 할머니인 제가 보기엔 손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계속 울면서 할머니를 찾는 것 같은데 며느리는 딴 방에서 TV를 보고 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저와 며느리 사이가 점점 어색해지더라고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먼저 제가 할게요라고 하면서 맞고, 손자랑 놀아주려고 해도 지금은 놀이 시간이 아니에요라고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열이 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미음 끓여주고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흰죽을 끓이고 손자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소아과에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손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지켜보면 안 될까? 아이들은 원래 열이 자주 나는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저를 째려보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나중에 아들한테 들어보니 제가 손자 건강을 가볍게 생각한다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한테 말을 거의 안 하고 아들하고만 영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손자 때문에 왔으니까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도와주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면서 나갔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야근이고요. 그래서 저 혼자 손자를 봐주게 됐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손자랑 둘이서 한국 동요도 불러주고 깍꿍 놀이도 해주고 저녁에는 미음도 끓여서 먹였어요. 손자가 할머니 품에서 잠들 때 정말 이때를 위해서 미국까지 온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밤 11시쯤에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자가 제 품에서 자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손자를 확인해 보더니 뭔가 잘못됐다는 듯이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영어로 빨리 말하면서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아들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며느리하고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한참 후에 아들이 저한테 와서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내가 엄마께 너무 화가 났어. 엄마가 아이한테 미움을 먹였다고, 그리고 계속 안고 재웠다고, 자기가 세운 육아 룰을 다 어겼다는 거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손자 돌봐주는 게 무슨 잘못이라는 건지.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니? 손자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안 먹이고 자려고 하는데 안 재우라는 거야? 그런데 며느리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여기 온 지 한 달 동안 제가 세워놓은 육아 스케줄이 다 망가졌어요. 아이가 자꾸 할머니만 찾고 제 말을 안 들어요. 이러면 저는 도저히 육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이면 차라리 아이만 데리고 친정에 가서 살겠어요. 아들이 그 말을 저한테 전할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손자를 사랑해서 정성껏 돌봐준 게 잘못이라는 거잖아요. 그날 밤에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손자를 데리고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고 말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손자도 제가 안으려고 하면 재빨리 데려가 버리고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이러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니.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런데 아들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조금만 더 참아줘. 아내랑 이야기해 볼게. 엄마가 지금 들어가시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어떻게 못 본 척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직접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아들이 회사에 간 사이에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제가 아는 영어 단어들을 총동원해서요. 사리, I love baby, I want help you.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천천히 말하더라고요. I know you love the baby, but this is my baby. I am the mother.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 아이예요. 제가 엄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손자가 제 아이라니요. 할머니는 뭐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In America grammar and MOTHR is just visitor. You cannot decide how I say my child. 미국에서 할머니는 그냥 손님이에요. 제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간섭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손님이라고요? 제가 자식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고 이제 손자 보는 재미로 사는데 손님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This is my son's baby too. I am grandma and MOTHR. 이 아이는 제 아들의 아이기도 해요. 저는 할머니라고요. 그렇게 소리쳤더니 며느리도 화를 내더라고요. Yes, but I am the mother. In Korea may be different, but in America, mother decides everything. 네, 하지만 저는 엄마예요. 한국에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엄마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어요. If you don't like it, you can go back to Korea. 마음에 안 드시면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며느리는 손자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나 내일 비행기표 알아보고 들어갈 거야.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들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한 말들을요. 아들이 듣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아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너희 며느리가 나한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어. 할머니는 그냥 손님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며느리한테 가서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오히려 제가 자기 집에 와서 간섭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에 아들이 저한테 와서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혼할 수는 없어요. 아이 때문에라도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35살 먹은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울면서요. 엄마가 오신 걸 아내가 처음부터 탐탁해하지 않았어요. 자기 육아법에 간섭받는 게 싫다고 미국에서는 시어머니가 손자 육아에 끼어들지 않는다고 계속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왜 오라고 했니? 아내가 직장 복귀해야 하는데 베이비시터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엄마가 와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했는데 아내는 처음부터 별로였나 봐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화가 났어요. 그럼 저를 뭘로 본 거예요? 돈 아끼려고 부른 베이비시터요? 그래, 알았어. 내일 당장 들어갈게. 그렇게 말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이렇게 무시당하려고 미국까지 온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저와 인사도 안 하고 직장에 나갔어요. 아들이 휴가를 내고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차 안에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다만 엄마는 너무 서러워서 못 견디겠어. 할머니가 손자 예뻐하는 게 무슨 죄야? 공항에서 헤어질 때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엄마,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놀러 오세요.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요. 과연 언제가 될까요? 한국에 돌아온 지 벌써 석 달이 됐어요. 그동안 아들이 가끔 연락해서 손자 사진을 보내주기는 하는데 며느리 이야기는 전혀 안 해요. 아마 여전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며느리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예요. 제가 손자를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랑으로 돌봐준 건데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한국에서는 할머니가 손자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건데 미국에서는 정말 그게 간섭인가요? 며느리 말대로 할머니는 그냥 손님인가요?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서 계속 그때 일을 생각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행동한 걸까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다들 며느리가 너무했다고 해요.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한국 며느리였으면 절대 그런 말 못했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손자예요. 할머니를 못 보고 자라면 나중에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며느리가 혹시 손자한테 할머니 안 좋은 이야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아들한테는 차마 말 못하겠지만 정말 속상해요. 제가 평생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손자 보는 재미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쫓겨나듯이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아들이 그 며느리와 계속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남편은 잘 대해줄까요? 혹시 나중에 아들이 나이 들어서 며느리한테 똑같이 당하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하면 밤잠을 못 자겠어요. 지금은 아들이 젊고 건강하니까 며느리가 아들을 필요로 하지만 나중에 아들이 늙고 병들면 혹시 며느리가 아들도 버리는 건 아닐까요? 미국에서는 정말 그런가요? 가족보다 개인이 우선인가요? 할머니가 손자 사랑하는 것도 간섭인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며느리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텐데 그때 자기 며느리한테 똑같이 당하면 그제야 제 마음을 알까요? 요즘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손자 얼굴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손자를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어요. 권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영순이 권사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한테 쫓겨났어요라고 할 수도 없고 손자 보러 갔다가 모욕당했어요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넘어가는데 속으로는 너무 답답해요. 한 번은 같은 또래 권사님이 손자 자랑을 하시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손자가 이번에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어. 할머니한테 꼭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이번 주말에 놀러 온다는데 뭘 해줄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도 손자가 있는데 왜 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을까요? 더 속상한 건 다른 할머니들이 미국에 사는 손자 이야기를 할 때예요.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 가끔 화상통화로 손자 얼굴 보여주고 여름방학 때는 손자 데리고 한국에 놀러 온대. 미국에서 사는데도 한국말 가르치고 있어서 손자가 할머니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며느리와 비교가 돼서 더 화가 나요. 같은 미국에 사는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혹시 제가 첫인상을 잘못 줬나 싶어서 처음 만났을 때를 계속 생각해봐요. 그때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 아니면 태도가 안 좋았나?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경계하는 기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저를 소개할 때 며느리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가져간 선물들을 드릴 때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손자 옷이며 장난감들 그리고 며느리 드릴 화장품도 가져갔는데 고마워요라고만 하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한테 들어보니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왜 이런 걸 가져왔냐, 여기서 다 살 수 있는 건데라고 했대요. 저는 정성으로 준비한 건데 며느리는 그저 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 며느리한테는 다 부담이고 간섭이었던 거예요. 손자 옷을 빨아줘도 세탁기가 있어서 괜찮아요라고 하고 방 청소를 해줘도 제가 할게요라고 하고 밥을 해줘도 저희는 간단하게 먹어요라고 하고 제가 뭘 해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작 손자는 제가 돌보라고 하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무료 베이비시터 정도로 생각한 거죠. 손자만 봐주고 다른 건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손자만 볼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인데 아들도 챙겨주고 싶고 며느리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한테는 그게 다 간섭이었던 거죠. 미국에 가기 전에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미국 며느리들은 한국 며느리들과 달라.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더라. 조심해서 가.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가 오면 아무리 속으로 싫어도 겉으로는 잘해주잖아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싫으면 싫다고 대놓고 표현하고 거짓으로라도 좋은 척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더 서러웠어요. 저도 사람인데 최소한의 존중은 받고 싶었거든요. 손님이라고 했으니까 손님 대접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때는 저보고 아이 봐달라고 하면서 정작 평소에는 저를 무시하고요. 정말 이용당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며느리가 안부라도 묻는지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아들이 며느리한테 말했다고 했는데도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 며느리가 저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남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들의 어머니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손자의 할머니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며느리가 제게 인종차별을 한 건 아닐까?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계인데 저는 한국에서 온 9세대니까 무시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아들한테는 차마 그런 말 못하겠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가 저를 한국에서 온 할머니로만 보고 미국 시민으로는 안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실제로 며느리가 저한테 영어로만 말하는 것도 제가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를 외국인 취급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식으로 행동하는 걸 보고 여기는 미국이야 라는 식으로 계속 제지했던 것도 결국 저를 무시한 거죠.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분하고 억울해요. 제가 그렇게 무시당할 짓을 한 건가요? 손자를 사랑하고 아들을 걱정하고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한국에 돌아와서 다른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해외에 사는 자식들 집에 갔다가 며느리나 사위한테 서러운 일 당한 분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자식들 집에 간 분들이 많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 차이 때문에요. 한 번은 성당에서 만난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도 독일에 사는 아들 집에 갔다가 며느리한테 똑같은 소리 들었어. 여기서는 시어머니가 간섭하지 않는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달도 못 있고 돌아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해외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일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알아도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아요. 다른 분들도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제가 당한 서러움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화가 나요. 왜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고 이제 손자 보는 재미로 사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하다니요. 요즘에는 텔레비전에서 다문화 가정 이야기가 나오면 관심 있게 봐요. 외국인 며느리들이 한국 시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국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궁금해서요. 대부분의 외국인 며느리들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시부모를 존중하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그런 걸 보면 우리 며느리와 비교가 돼서 더 속상해요. 같은 외국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아마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서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자란 게 아닐까 싶어요.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도 한국계잖아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혹시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싶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시부모가 간섭하지 않는다. 너는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식으로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한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정상적인 일이겠어요? 지금도 그 말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제가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상처받은 말이에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키우면서 언젠가 손자 얼굴 보는 날을 꿈꿔왔는데 정작 손자를 보러 갔더니 그런 말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요즘에는 손자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자꾸 그때 일이 떠올라서 마음이 복잡해져요. 손자는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며느리 생각하면 화가 나고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예전처럼 편하게 연락하지 못하겠어요. 혹시 며느리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 또 뭐라고 할까 봐서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시어머니가 자꾸 연락하면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말을 할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들이 먼저 연락할 때만 받아서 이야기해요. 제가 먼저 전화하지는 않아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요. 이런 제 자신이 정말 초라해요. 제 아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다니요.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아들한테 확실하게 말해. 며느리가 잘못했다고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들이 그 사이에서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혹시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면 더 서러울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며느리 이야기를 했을 때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더라고요. 엄마, 아내도 처음이라 어려워해요. 문화 차이도 있고 육아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허탈했어요.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이구나 싶어서요. 물론 아들 입장에서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서러워하는데 조금은 제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었어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이 일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까지 멀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아들까지 잃으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한테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손자를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요즘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가지 말 걸 그랬나. 그러면 이런 서러운 일도 없었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손자도 보고 싶고 아들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른 할머니들이 손자 보러 미국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면 부러우면서도 걱정돼요. 혹시 그분들도 저처럼 서러운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해서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다시 미국에 갈 엄두가 안 나요. 며느리가 또 그런 식으로 나올까 봐서요. 아들이 가끔 엄마 언제 또 놀러 오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그래라고만 대답해요. 정말 갈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혹시 며느리가 마음을 바꿔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기대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면 더 상처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손자는 포기할 수 없어요. 비록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이라도 보면서 할머니 마음을 달래야겠어요. 언젠가 손자가 크면 스스로 한국에 놀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리면서 손자한테 줄 선물이나 준비해야겠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정작 혈육이 아닌 며느리가 가족의 평화를 좌우하는 걸 보니 세상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며느리도 나이가 들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손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조언해 주세요. 손자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